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이 철학자 상포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가 두 번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예스 P2P 정보톡톡입니다. 오늘은 P2P 투자의 실효 수익률을 높이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는 연 10%대 수익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죠. 그렇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받는 이자 금액, 즉 실효 수익률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P2P 금융투자로 번 수익에 대해서는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예금과 펀드의 소득세율인 15.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같은 P2P 상품이라도 투자 단위를 잘게 쪼개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면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을 징수할 때 원 단위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9.5%의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금은 9만 5천 원이죠. 여기에 27.5%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26,125원이지만 원 단위를 제하면 26,120원을 내면 됩니다. 자, 이번엔 5만 원씩 20건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4,750원의 수익에 27.5%의 세율을 적용하면 1,306.25원이고요. 여기서 원 단위를 절사한 뒤에 세금은 건당 1,300원씩 내면 되기 때문에 20건에 대한 총 세금은 26,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투자할수록 실효세율이 이자 조직 때인 27.5%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은 절약하고 여기에 덤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P2P 금융모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업체의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P2P 금융 전문가와 P2P 성공 투자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은 헬로 펀딩 최수석 부사장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몸풀기 질문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경매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 보험도 네. 있고. 왜 그중에 P2P여야 되는지. 네. 저의 요즘 밀고 있는 공통 질문입니다. 저야 P2P 회사 근무하니까 당연히 네. P2P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상품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은행의 예금이나 또는 네. 적금 또는 안전한 채권 투자가 있습니다. 국고 채권 같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요. 그런 채권, 예금, 적금, 채권, 예금이나 적금, 채권은 안전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대에 불과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주식은 또 경우에 따라서 고수익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또 위험이 크죠. 잘못하다가 쪽박을 또 잘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부동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은 또 큰 돈이 억 단위 내지는 천 단위 이상이 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무래도 담보도 있고 신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그런 P2P 투자가 가장 합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P2P이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P2P 성공 투자법 대공개 2차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사장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본인이 직접 만드셨나 봐요. 투자 10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계명 궁금해지네요. 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투자자분들이
금쪽 같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P2P에. 그러면서 절대 그 투자된 자금이 실패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을 유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 삼아서 하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투자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공부와 아부는 평생 동안 하는 거라고. 물론 이제 아부는 경우에 따라서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은 네네. 이 투자도 공부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이 내공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10개명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한테 네. 간단하게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P2P 성공 투자 10개명. 저희가 첫 번째 분야인 상품 파악하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예, 예, 네네. 예. 어떤 네. 내용인가요? 상품 파악에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높은 수익률에 현액두지 말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투자 안전 장치가 있는지 파악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환 재원이 있는지 확인하자. 네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말자. 이것은 이제 고수익에는 반드시 그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리턴에 존재하는 하이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걸 살펴보고 이제 그러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걸 또 확실하게 좀 그 원천은 무엇인가 네네. 이런 것을 알아볼 이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출시하는 네. 그 P2P 회사의 이제 펀딩 디자이너라든가 또는 그런 심사역들의 전문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네. 말씀드릴까요? 네, 두 번째 말씀해 두 번째. 두 번째 개명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두 번째 개명. 네. 두 번째 개명은 그 투자 안전 장치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 P2P 상품은 그 투자 상품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게 두 그렇죠. 번째 개명입니다. 안전 장치가요. 네네. 그래서 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라든가 또는 보증 또는 약소보험 공증 네. 그리고 동산담보 같은 경우는 시계나 뭐 귀중품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잘 점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투자 상품을 이제 오픈하기 전에 P2P 회사들이 각 회원분들한테 메시지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직접 그 P2P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네. 그 내용을 잘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그 두 번째에서 좀 제가 궁금한 안전장치 예. 중에서 이 신용대출 P2P 예, 예. 상품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신용대출은 그 신용대출을 받는 분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네네. 또는 그분이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상환 계획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개명까지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네. 넘어가 보죠. 예, 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환 재원 확인 다시 나옵니다만 상환 재원 확인입니다. 대출 만기 시에 상환한다고 나와 있는 재원이 과연 그대로 이제 타당한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P2P 회사에서 제시하는 상환 재원은 주로 이제 은행 등을 통한 대환 대출 또는 아니면은 부동산 뭐 아파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네. 분양대금 그리고 또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영업수익 이런 게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그 타당한지 검증해 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P2P 성공 투자 10개명 두 번째 분야인 이 P2P 회사 파악하기 또한 이 상품 파악하기 못지않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검증을 해봐야 될까요? P2P 회사를 파악하는 것은 일단 상품 파악하기 못지않게 네네. 개명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개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 개명이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섹터 예.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물건을 살 때는 네. 그 물건 못지않게 그 누가 만드는가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알아보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개명은 유사수신 업체는 무조건 멀리하라. 다섯 번째는 투자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자. 네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연체율이 높은 회사는 피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대로 된 플랫폼인가 네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네네. 가장 쉬운 것은 해당 플랫폼 회사 P2P 회사의 플랫폼을 들어가서 그 회사가 각종 공시해 놓은 내용들을 그래요.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요거 좀 와닿습니다. 잘 모르는 상품을 구입할 때는 상품보다는 회사를 먼저 보고 구입하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염두에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P2P 성공투자 10개명 이 네 번째가 유사수신 업체를 멀리하라인데요. 이 유사수신 업체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네. 요거 아까 제가 좀 드렸던 질문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발 더 들어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유사수신 업체는 악덕 기업입니다. 네. 정말 나쁜 회사고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로 유사수신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이제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달콤하게 이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큰 고생을 하시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사수신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고 주로 뭐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P2P 상품은 원금 보장을 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네네.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입장으로서 P2P가 약간 유사수신 업체랑 비슷한 대접을 받는 일각의 시각도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시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주 그냥.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개명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투자 자금이 네.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무조건 고객 예치금 관리 시스템, 분리보관 시스템으로 이제 도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투자자분들이 맡기신 투자금은 P2P 회사의 계좌가 아닌 네네. 은행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지 않는 업체에 투자할 경우에 해당 P2P 회사가 만약에 뭐 파산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투자 자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이 돼 있는 네네. 그런 회사에 이제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저희가 네. 이해를 좀 더 하자면 만약에 P2P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업체 계좌로 직접 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예, 예. 은행으로 입금을 그렇습니다. 하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업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개명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연체율이 높은 회사는 PRI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네. 휴일 날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 제가 다른 회사에 모 P2P 회사에 돈을 투자했는데 네. 연체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연체는 어떤 연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가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고객에게 투자한 예.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원금이 제 날짜에 상환이 안 된 걸 원금 얘기해요. 상환도 안 되고요. 예. 네. 그래서 걱정을 이제 태산같이 합니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올 여름휴가 때 쓰려고 했는데 네네. 갑자기 여름휴가 계획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말고 그 회사 내용을 잘 파악해보고 네.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잘 알아보면 문제 없다. 많이 안심하고 잘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는요. 네. 일곱 번째는 이제 제대로 된 플랫폼인가입니다. 네. 그 P2P 회사가 투자자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기도 쉽고 내용도 네. 충실하고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도 아주 깔끔하게 소상하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여러 P2P 회사를 투자하다 보면은 이자 같은 게 여러 날짜에만 들어오다 보면 헷갈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날짜 그래서 한 달에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돈을 통장에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네네. 몇 번 투자 상품에 몇 호 상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회사는 뭐 안내를 해주겠죠. 저희 회사는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지급을 해드립니다라고. 예, 예. 좋습니다. P2P 성공투자 10개명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3개의 개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투자나 네.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3개 남은 나 자신을 파악하라부터 예, 예. 한번 쭉 알려주시죠. 손자병법에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점 불태다. 네, 100점 불태다. 네, 이런 말 그렇습니다.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네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P2P 투자하신 분들은 첫째 투자 상품을 알고, 그렇죠. 두 번째 P2P 회사를 알고, 세 번째 내 자신을 잘 파악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투자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높은 고수익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 8번째가 분산 투자하라. 네. 그다음에 9번째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공부하면 승리한다. 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8번째 계명 말씀 나오신 김에 쭉 설명해 주시죠. 예, 분산 투자랍니다. 우리가 유명한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습니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자금 중에서 한 50% 이내에서 네. P2P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말씀드릴까요? 네, 9번째 말씀해 주시죠. 9번째. 여유자금 투자입니다. P2P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남의 돈을 빌리고 네. 부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에 4%에 빌려서 P2P 투자 네. 예를 들어서 뭐 12%를 받는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좀 이익인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럴 경우 또는 아니면은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 아니면 자녀의 이제 결혼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짚어보고 그렇죠. 또 짚어보고 이제 투자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예. 10번째. 공부하면 승리한다입니다. 공부하면 승리한다. 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는 평생 동안 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런 P2P 상품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P2P 상품을 그 회사만 믿고 나오자마자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상품을 꼼꼼히 짚어보고 본인 책임하에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가를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우 한국경제TV에서 제공하는 네. 저희와 같은 프로 이런 제트캐피탈 SPTP 네, 그래요. 이런 쪽을 꾸준히 시청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P2P의 맞습니다. 고수가 돼 있겠습니다. 그렇죠. P2P 공부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해 주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과 함께 P2P 투자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엄지민 캐스터가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2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Yes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P2P 금융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업체의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스 P2P 상담센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 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의 인기를 날로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릴까요? 그 P2P 투자가 네. 그 전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렇죠. P2P 업체들이 뭐 이런 보안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P2P 온라인 상품, 그러니까 그 업체들의 보안 상태를 여쭙는 거죠. 그 네, 보안이라고 맞습니다. 한다면 그 업체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요새 아무래도 뭐 랜섬웨어 뭐 이런 뭐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거를 이제 P2P 업체들은 어떻게 좀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굉장한 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안까지 여쭤보신다는 그렇죠. 것은. 평상시 네. P2P에 관심 많으신 분 같은데 우리 부사장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요즘 그 투자하시는 P2P 그 상품이나 투자 수익률 이런 안정성 등에 좀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만족은 하고 있는데, 네, 좀 불안하기도 해서, 네. 네, 그래요.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시청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P2P 업체들이 이런 그 보안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PC하고 그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이제 암호화한다든가 그때 방화벽을 설치해서
그걸 통해서 투자 관련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P2P 회사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네네. 개인 정보가 유출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그 웹상의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네. 대부분의 이제 P2P 회사들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네. 주소란에 HTTP가 있고 네. 시작하는 게 네네. HTTPS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HTTP보다는 네. HTTPS가 홈페이지 주소를 치는 그 주소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네. 뒤에 S가 붙어 있는 게 네. 훨씬 더 보안이 강력하다. 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 정보는 나갈 네. 수가 만약에 보안이 뚫려서 큰일 날 경우가 생기면 그럴 수는 네.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부분은 네. 이제 그 개인 정보까지 이렇게 훑어가면서 계좌까지 훑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이 있군요. 해커들의 그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정도야? 뭐 저희가 예. 충분히. 자,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뭐 생각보다 어떻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 업체에서도 뭐 음. 개인정보 같은 걸 이제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좀 더 요약하면 HTTP와 HTTPS, 그러니까 네. S를 써 있는 것이 훨씬 더 보안이 강력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예스 P2P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청자분의 고민, 걱정 해결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문자에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22님이십니다. 법인 투자자는 투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와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개인은 1,000만 원, 그렇죠? 네. 개인은 한도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예. 상품당 500까지 예, 그렇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예. 법인은 그게 투자 제한이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내가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예, 예. 서류나 이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될 텐데 예, 예. 그것에 대한 문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네. 일단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그렇죠. 사본이 사업자 있습니다. 등록증. 네. 그리고 또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P2P 회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사본을 떠서 네네네, 이렇게 제출해 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본을 그걸로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갖고 직접 방문 가능한가요? 방문하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P2P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네네. 위해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요. 또 법인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또 직접 네. 방문하셔서 요목조목 따져보시고 네. 또 그 담당 직원도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나누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분의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또 다음 고민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04님이십니다. 투자 수익의 27.5%는 세금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P2P 투자 시 모두 이렇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나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엄지민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는데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 네. 이 소수점 자리에 금액이 네. 처리가 안 된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상품에 소액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유용한 그런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게 모든 상품이 다 27.5%의 세금이 예. 나가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일단 그 P2P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네.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대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투자를 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27.5%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부업자 명의로 투입한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법인으로 해가지고 법인으로 해서 일단은 원천 징수를 27.5를 하신 다음에 네. 그 법인의 영업 이익 여부에 따라서 이걸 환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 환급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2P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전화랑 문자 계속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네네. 증권사에서 P2P를 이렇게 VIP 고객 대상으로 네네.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접 투자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그래요. 시청자분들 평상시에 P2P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봤어. 하고 싶은데 네네. 이제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네. 부사장님께서 바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업체가 아닌 내가 기존에 많이 익숙한 증권사라든지 금융권에서 VIP 고객들에게 P2P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 같은 고민을 일단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P2P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P2P 상품에 참여하는 거하고 차이는 크게 봤을 때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증권회사 펀드를 통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펀드가 1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제한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VIP들에게 드리는 상품과 지금 일반 저희 업체에서 하는 상품이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신 돈이 자산운용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P2P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첫 번째 아주 큰 성공적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마 분명히 이해하셨고 또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 법인 투자에 대해서 또 계속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개인은 투자 한도를 정해놨지만 법인은 투자 한도를 없앴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기업에서도 P2P를 활용한 뭐 투자? 를 해라 뭐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는 법인의 책임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열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스 P2P 상담센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헬로펀딩 우리 최수석 부사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화요일 밤 8시 30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